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역할 만들기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AWS 서비스도 있고 일반 사용 사례로 EC2가 있죠. EC2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S3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EC2 인스턴스가 S3로부터 그냥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풀 액세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리드 온리 권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리드 온리 액세스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시스템부의 코드 디플로이 롤 혹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해갖고 이제 역할을 만들기를 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아까 생성한 게. 그죠?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하기를 하시면 이제 어사인이 됩니다. 네, 할당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나오네 또. 다시 보기를 하고 네, 보안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 이렇게 다시 릴로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S3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성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네, S3에 대한 get하고 list를 갖고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EC2에서 이제 S3로부터 이제 프로파일을 할당을 받은 프로파일에 할당을 줬기 때문에 EC2에서부터 EC2가 이제 S3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성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 해봐야겠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네, 이 화면이 모든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네,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스턴스를 시작을 시켜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네, 시작으로 이제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작동을 하겠죠. 예, 실행 중으로 됐고요. 이제 여기서 푸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 바로 푸시 할게요. 네, 푸시를 했고요. 네, 석세스가 됐고요. 네, 이렇게 석세스 됐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코드 디플로이 가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한 줄 나왔죠. 그죠? 한 줄 나왔고요. 근데 이제 바로 실패로 나왔죠. 네,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할 때에 오류가 나는 유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는데 앞전에서 보면은 뭐 오류가 났다라고 하고요. 화면상에 뭔가 무슨 문법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사실 그 코드 디플로이에서 그렇게 표시해주는 오류 내용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나온 오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앱스펙 파일에 문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앱스펙 파일은 확장자가 YML 이렇게 되어 있죠. YML은 야물 파일이라는 겁니다. 야물 파일의 문법 체크는 탭을 기반으로 들려쓰기를 기반으로 이제 탭 들려쓰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탭을 눌렀는데 이걸 진짜 그 스페이스 공간이 탭 스페이스가 있는 거고요. 탭을 눌렀는데 그거를 전부 다 그냥 스페이스로 하나하나 스페이스 누른 걸로 바꿔버리는 이렇게 된 그 들려쓰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야물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to 스페이스 탭을 씁니다. 그러니까 4칸짜리
들려쓰기를 쓰는 게 아니고 2칸짜리 들려쓰기를 기반으로 문법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디터 설정을 할 때에 뭐 이클립스를 쓰든 다른 거를 쓰든지 간에 이 들려쓰기가 진짜 탭인지 아니면 탭을 스페이스로 바꿔치기 한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혼합해서 쓰게 되면은 야물 문법이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코드 디플로이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이 화면을 보시면은 코드 디플로이가 성공했다라고 나오는 건데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한 기간들, 이벤트에 대한 실행한 기간들이 다 1초 미만이에요. 그죠? 근데 상태는 성공이래. 그죠? 1초 미만인데 성공으로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각 이벤트가 실행되는데 소요된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것도 앱스펙 파일의 야물 문법이 문제가 있으면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스탑 그리고 before install 뭐 이런 것들이 다 1초 미만이에요. 이렇게 1초 미만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말은 앱스펙 파일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데 코드 디플로이가 이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다 성공으로 다 넘겨버린 거예요. 실행 못하고. 그런데 그거를 다 성공으로 그냥 다 기재를 해버린 거죠. 리턴 값에 무슨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성공으로 다 봐버린 거예요.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다 보고를 그렇게 해버려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앱스펙 파일의 야물 문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지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무조건 뭐 야물 문법 체크 오류다 이렇게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앱스펙 파일의 야물 문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은 문제가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도 보이고요. 이게 지금 탭이라 해야 되는데 탭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도 실행이 안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다 바꿨었는데 이거를 다시 뭐 스탑이니까 스탑 이렇게 해줘야겠네요. 그죠? 네, 하나도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왜 다 성공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문제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열렸고, 얘는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20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꽤 오래 걸려야 되는데, 네,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죠? 네, 20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6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그 인스턴스 하나, 네, 여기다가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한번 해본 거고요. 이제 로드 밸런싱이랑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드 밸런싱을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왜 지웠느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지워버렸어요. 지난번에 세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지워버렸습니다. 대상 그룹은 남아있고요. 로드 밸런서로만 지워버렸고, 시작 구성에서 보면 여기에 시작 구성에 보면 네, 시작 구성은 제대로 되어 있고, 오토 스케일링에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로드 밸런싱이 되어 있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네요. 예. 로드 밸런스를 지웠는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꿔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대상 그룹 여기서 여기 있네요. 상태 검사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상태 설정을 이걸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네, 내용을 변경해 줍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가시면 지금 현재 원하는 용량이 00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꿈으로써 이제 ALB에 이제 붙여서 쓰게 되어 있도록 작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제 ALB를 다 만들었다면은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보면은 여기에는 인스턴스 프로파일링이 없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프로파일링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그 S3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프로파일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시작 구성은 수정하기가 없습니다. 복사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2로 정의를 하고, 이 부분에 이제 없었지만 이게 클릭을 해서 그냥 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그대로 두고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여기서 시작 구성을 바꿔줍니다. 두 번째 거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바꿔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스턴스가 올라오면서 인스턴스 프로파일링을 물고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S3에서 이제 딱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자, 테스터너라고 이제 해놨던 건데, 이와 같은 인스턴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어요. 프라이빗 서브넷은 현재 외부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S3는 글로벌한 서비스예요. 글로벌한 서비스고 인터넷이 돼야지만이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VPC 내로 끌고 들어와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여기 뭐 엔드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라는 거를 생성을 하면 S3하고 VPC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가능한데, 그거 말고도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면, 어차피 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인스턴스도 외부에 인터넷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외부에서 이 인스턴스에 접속을 못한다 할지라도 얘는 외부로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NAT 게이트웨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NAT 게이트웨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해주게 되면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인터넷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T 게이트웨이를 생성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고, 서브넷은 어차피 이것이 인터넷이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할당을 받으면 됩니다. 탄력적 IP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탄력적 IP라는 거는 엘라스틱 IP, 고정 IP를 받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받은 다음에 생성을 해줍니다. 뭐 없죠? 그냥 생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생성이 됐습니다. 좀 기다리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폴트 라우트가 있고 와스 라우트가 있었죠. 디폴트 라우트는 퍼블릭을 위한 거였고,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을 위한 거였는데, 여기서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줍니다. 네, 수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고요. 외부로 나갈 때에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가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네, 라우팅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NAT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인터넷이 되게끔 이제 하는 겁니다. 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바로 붙였기 때문에 퍼블릭 서브넷이 됐던 거고, 얘는 프라이빗 서브넷이 됐던 거죠. 그죠? 프라이빗 서브넷이 됐는데,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이 되도록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을 해준 겁니다. 네, 상태가 패딩 상태로 그냥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available 됐네요. 그렇죠? 탄력적 IP가 이렇게 할당이 됐습니다. 할당이 됐다.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서브넷에 생성한 인스턴스들도 NAT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S3하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모든 것이 완료가 됐어요. EC2 인스턴스도 다 됐고, 코드 디플로이도 다 됐고, 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것도 바꿔줬고요. 프로파일 되게끔 다 됐고, ALB도 다 연결해줬고, 코드 디플로이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게
활동을 보시면 네, 프리 서비스 이렇게 해서 올라왔고요. 인스턴스가 하나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브넷 C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IP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실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안 그룹을 보시면 아웃바운스 고치기는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트래픽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도 작동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있고요. 보면 이제 대상 그룹을 보시겠습니다. 대상 그룹을 보면 네, 이렇게 인스턴스가 이렇게 올라온 게 보이죠. 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거를 하고 있는 AWS 서비스를 쓰고 있는 리전이 서울 리전입니다. 서울 리전을 쓰고 있는데 강의 초반에 서울 리전에 VPC를 새로 만들었고 서브넷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P Northeast 2, A, B, C, D 4개를 만들었어요. AB는 Public 서브넷이고 CD는 Private 서브넷 이렇게 만들었고 CD가 이제 WAS 서버를 위한 Private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 2B 그러니까 B존 그 다음에 D존 B존이나 D존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We are requested instance type t3a.micro 이렇게 되어 있죠. is not supported 지원하지 않는다. In your request availability zone D존에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A존이나 C존에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B존하고 D존은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인스턴스 타입에 대해서는. 저는 T2 마이크로, T3A 마이크로 이거를 가지고 지금 강의를 만들었는데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할 때에 CD 존을 이렇게 집어놨죠.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인스턴스 타입이. 인스턴스가 구동이 안 돼요. 인스턴스가 스타트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C존에는 생성이 되는데 D존이 생성이 안 된 거죠. 지금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C존에 생성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ALB에서 C존을 인식을 못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서 C존의 인스턴스를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C존의 인스턴스가 런치는 돼요. 실행은 되는데 ALB에서 C존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가 Target is in unavailability zone that is not enabled. That is not enabled. 활성화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용 영역에 있는 타겟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unused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겟 안에 있는 대상 인스턴스가 상태가 unused로 나와요. unhealth도 아니고 health 아니면 unhealthy 이렇게 나오던가 out of service 뭐 이렇게 나와버리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unused 이렇게 나와버려요. 인스턴스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C존이니까 안 돼요. C존이라서. 몰랐어요, 이거를. 네. 몰랐는데, 이런 제약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서브넷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서브넷을 A존하고 B존에다가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었어요.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었고 그거를 라우팅 테이블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을 위한 라우팅 테이블에 프라이빗 서브 새롭게 만든 A존, B존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추가를 해줬어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는 CD존을 빼버리고 AB존을 집어넣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 AB존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 B존에서 인스턴스가 런치가 안 돼요.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A존에만 계속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알아냈는데 이게 지금 그 가용 영역이 4개가 있습니다. 서울 리진 4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용 영역이 4개가 있는데 CD 가용 영역을 사용해서 마이크로 이게 인스턴스 타입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 네, 이 마이크로 타입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인식도 못하고 D 같은 경우에는 C존 같은 경우에는 ABCD가 있는 C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성이 가능한데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얘를 인식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C존 같은 경우에 이네이블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A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C하고 D존을 이네이블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집어놔도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몰랐는데 급하게 와스를 위한 A존하고 B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어줬어요. 네, 만들어줬고요.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네트워크 부분을 이렇게 A존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A존하고 B존으로 바꿔줬어요. 네, 바꿔줬고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서울 리전의 C존하고 D존을 이네이블링이 안 돼 있어요. 이네이블 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메시지가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인스턴스 타입을 너무 낮은 걸 써서 그런 건지. 네, 지금 올라왔고요. 새롭게 실행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배포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비포 인스톨 진행 중이고 20초 걸립니다. 20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토스케일링 ALB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에서 이게 이렇게 이니셜라이징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타겟 레지스트레이션 is in progress unused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unUsed는 헬스 체킹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얘가 헬스 체킹이 돼야지만 이렇게 뭐가 되는 건데. 네, 헬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얘가 넘어갑니다. 그래도 통보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성공했다고 나오죠. 전부 다 성공됐습니다. 성공됐고요. 여기에 활동도 보면 이제 successful로 나오죠.
그러면 간단하게 또 수정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젠킨스를 다시 접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접속을 했고, 이렇게 하고요. 요거를 한글로도 되니까 얘는 하게 되면 이제 커밋과 동시에 푸시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얘는 배포는 없죠. 배포도 없고 지금 대상 그룹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여기 오토 스케일링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 서비스 이렇게 되어 들어가 있는데, 네, 다 됐고요.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가 아마 좋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블락 트래픽 이렇게 됩니다. 블락 트래픽이라는 거는 여기서 빠진다는 거거든요. 드레이닝 되고 있죠. 그렇죠? 드레이닝 되고 있다는 거는 ARB에서 이거를 빼고 있다는 거예요. 빼고 네, 여기 상태는 인서비스 그대로고요. 네, 여기서 이제 드레인이 걸리는 거죠. 뺀다는 겁니다. 뺀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ALB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빼는 동안은 에러가 나거든요.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원래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씩 하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에 크게 지장이 없게 돼요. 보여주지 못하는 게 참 못내 아쉬운데, 네,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상 그룹이 이게 Target Restoration is in progress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빼고 있다, Restoration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프로덕트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약사항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타입이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할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뭐 이런 걸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뭐 제약 상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D도 가능할 거예요, 아마 하게 되면. 예,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워낙 저수준의 이제 그런 거를 쓰다 보니까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몇몇 생겼고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핵심은 오토 스케일링을 걸거나 아니면 뭔가 할 때에, 예, 다 이제 코드 디플로이랑 연동해서 쓴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도 다 이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을 해서 다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드레인이 걸리고 있지만 서비스가 살아있는 한 대만 가지고도 이제 서비스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이지만 서비스는 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 예,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토 스케일링을 보통 뭐 확장하는 데만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비스가 한 대일 경우에도, 이렇게, 인스턴스가 하나일 경우에도, 반드시 오토 스케일링을 걸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MI를 교체한다거나 할 경우에, 늘렸다 줄이고 하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교체해야 된다 했을 경우에도, 뭐, 굉장히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쓰면 굉장히 편하게,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거죠. 오토 스케일링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다 사람이 수동으로 다 오토 스케일링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수동으로 ALB에다가 새로운 거 넣고 트래픽 확인하고 다시 예전 거 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쓰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 축소 보호, 축소 보호 설정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축소 보호 설정을 하게 되면 오토 스케일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랜덤으로 막 선택을 하거든요. 제가 축소를 시켰는데 두 개를 없애버리려고 축소를 시켰는데 랜덤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얘가. 그렇죠? 랜덤으로 선택을 한 거라서 랜덤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축소 보호 설정을 하면 내가 축소하는 데서 선택하는 것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AWS가 축소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걔는. 그래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배포란 무엇인가, AWS를 이용해서 배포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굉장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그 시행착오가 많은 거는 이제 이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제약사항 조건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AWS를 잘한다는 거는 제약 조건을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제약 조건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시행착오를 안 겪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인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사용자가 뭔가를 소스 코드를 고치면 자동으로 이제 푸시해서 여기서 이렇게 받은 다음에 배포할 파일을 S3로 업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 디플로이가 이렇게 다 배포를 하는. 배포를 할 때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하나씩 빼고 배포하고 넣고 빼고 배포하고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였고요.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코드 디플로이가 관여를 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도록 이렇게 작동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결국엔 개발자들이 그냥 이런 것만 하나만 갖춰져 있으면 개발자들이 그냥 소스코드만 수정하고 커밋 넣고 푸시를 날리게 될 경우에 풀리퀘스트 요청을 하고 그것이 머지가 딱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자동화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관여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uous라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이 관여하거나 뭐 날짜를 정해서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테스트가 다 완료됐다라고 하면 다 그냥 다 배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continuous의 의미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테스트도 역시 여기서 젠킨스에서 테스트를 다 해줍니다. 플러그인 깔고 다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내가 생략을 했는데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테스트도 다 자동화를 다 하는 겁니다. 화면 테스트, 심지어 화면 테스트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거든요. 자동화하고 단위 테스트, 적게는 단위 테스트, 내가 만든 뭐 클래스라든지 클래스의 메서드 같은 것도 다 테스트를 다 해서 성공이 딱 되면 이제 패키징하고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중간에 누가 사람이 관여하거나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CI/CD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AWS를 이용한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한 배포를 직접 해봤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 서울 리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서 할 경우에 특정 어벨레비티 존에서 이제 생성이 안 되고, 설사 생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아갖고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서울 리즌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울 리즌을 저도 많이 써보지는 않아서,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서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아일랜드라든지 뭐 오하이오 뭐 이런 데 많이 썼고, 아시아권은 많이 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도쿄 리즌조차도 많이 안 써봤고, 싱가포르 리즌도 많이 안 써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정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려면 그냥 해외 리즌에서 하시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도 해외 리즌이 훨씬 싸요. 서울 리즌보다는 해외 리즌이 되게 쌉니다. 괜히 비싸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 배우겠다고 AWS 테스트 한다고 막 서울 리즌 가까우니까 서울 리즌 우리 거 써야지,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냥 값싼 거 그냥 쓰시라. 제약 조건이 뭐가 나올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배포 관련해서 간단하게 알아본 겁니다. 알아봤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